너희 시어머니는 어떠셔? 아휴, 말도 마. 연락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오시고, 오면 어찌나 잔소리가 심한지. 얘들아, 그거 알아? 요즘 좋은 시어머니는 말없이 산후조리원비 내주시고, 용돈 두둑히 주시는 시어머니가 최고래. 당신은 좋은 시어머니인가요? 아니면 며느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시어머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요즘 세대 며느리가 원하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 시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62살 아들 둘을 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저는 아들 결혼시키기 전부터 마음먹었습니다. 절대 옛날 시어머니처럼 굴지 말자. 며느리한테 무조건 잘해주자.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반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예단은 필요 없다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마련할 때도 제 적금을 깨서 보탰습니다. 5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며느리가 워킹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명절 때도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제사도 간소하게 지내자고 했고요. 친정과 신혼집은 서울이고 시댁은 경기도 외곽이라 오는 게 불편할까봐 저희가 먼저 서울로 올라가서 만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명절 때 음식도 제가 거의 다 준비하고 며느리한테는 그냥 편하게 와서 먹기만 해라고 했어요. 설거지도 내가 할게. 넌 쉬어라고 하고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 신경 썼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보태고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죠. 며느리가 괜찮아요라고 해도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눈에 선해서 못 본 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기 물건들도 제가 알아서 사다 줬습니다. 요즘은 육아 물품이 워낙 다양하고 좋으니까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평점 좋은 걸로 골라서요. 어머니, 그냥 제가 살게요라고 하면 아니야, 할머니가 사주는 게 당연한 거지 하면서 제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명절 용돈도 빠짐없이 챙겨줬어요. 다른 집보다 많이 주는 편이었을 겁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주신다고 하면서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를 아들한테 전해 들었을 때는 뿌듯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전화하면 네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하더니 나중에는 통화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만 연락하고 저한테는 카톡 답장도 몇 시간씩 안 하고요. 집에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세요? 하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깜짝 방문해도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손주 육아에 대해 조언을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하면서 제 말을 자르곤 했습니다. 제가 아들 둘 키워본 경험으로 하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이었나 싶어 속상했어요. 반찬을 가져다 줘도 어머니 괜찮다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먹어요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손주 옷을 사서 갔는데 어머니 이미 옷이 많아요. 저희에 필요한 건 제가 살게요 하더라고요. 그 말투에서 짜증이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추석 때였어요. 제가 떡을 직접 만들어서 이거 친정에도 좀 가져가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네 하더라고요.
그 한숨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뭘 잘못한 것 같니? 은희가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은희가.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고 자주 오셔서 부담스럽대. 그리고 자기 방식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그저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와서 부담스럽다. 자기 방식을 존중해주지 않는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께서 이렇게라도 신경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무뚝뚝하신 분이셨습니다. 명절 때 음식은 거의 다 며느리인 제가 준비해야 했고 아이를 낳아도 나는 애 놓고 그 다음 날부터 밭 일하러 나갔어. 요즘 애들은 우리 때에 비하면 엄청 편하지라며 특별히 도와주시지 않으셨죠. 반찬을 해다 드리면 왜 이걸 이렇게 했어 하시며 핀잔을 주시곤 했고 제가 하는 육아 방식에는 늘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짐했던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지. 며느리한테 무조건 잘해줘야지. 그런데 지금 제 며느리는 제가 잘해주는 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동네 친한 언니들을 만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잘해주는 게 싫다는 게 말이 돼? 그러자 68된 덕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도 비슷해. 명절에 빨리 좀 오라고 하면 싫은 티 팍팍 내고 그렇다고 피곤한데 오지 마라 하면 또 섭섭해하고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다른 언니는 이렇게 위로해줬어요. 그냥 돈만 주고 연락 안 하는 게 요즘 최고의 시어머니래. 웃기는 소리기는 한데 그게 현실이야.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모르겠어. 그 말들을 듣고 나니 더 답답했습니다. 정말 그게 답일까? 손주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걱정되는데 그냥 돈만 주고 남처럼 지내야 하나?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저녁 먹이고 재우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에 아이 돌보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바쁘고 힘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전화하면 오늘 저녁 뭐 먹었니? 아기는 잘 자니? 물어보는 게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보고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손주 옷이나 육아용품을 사다 주는 것도요. 저는 할머니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미 있는 건데 하면서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육아 조언도 마찬가지였죠.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선택한 방식을 제가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해주려고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기준에서 제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한 일들이었다는 걸요. 며느리가 원하는 걸 해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였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그동안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던 것 같아.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만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지내자.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문자를 보고도 뭔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연락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 문자를 보내고 방문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명절도 다가오고 있었지만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니? 저기, 어머니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소민이가 자꾸 밤에 깨서 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아과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수찬 오빠 키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아, 그래. 그거는 말이야.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강요하지 않는 말투로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는 식으로요. 며느리는 진지하게 듣고 아, 그렇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더라고요. 그 통화 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며느리가 먼저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손주 사진을 보내주면서 어머니, 소민이가 오늘 혼자 앉았어요. 라든지 요즘 이유식 안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라든지 제가 답장을 할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길게 쓰지 않고 강요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짧고 간단하게요. 그렇게 또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소민이가 요즘 할머니 찾아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그럼 내가 반찬도 좀 만들어 갈게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이나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진짜 초대하고 싶어서 연락한 것 같았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가기가 뭐해서 작은 과일 바구니만 하나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반찬 몇 가지, 국 한 통, 과일, 떡 상자가 아니라 정말 가벼운 선물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직접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진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라고요. 할미, 하면서요.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고 볼에 뽀뽀를 해줬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며느리가 커피를 내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연락 안 하시길래 혹시 제가 서운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아니야, 은희야. 내가 바쁠까봐 조심스러웠어. 그리고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던 것 같아서 며느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싶어서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정말 어머니가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 시어머니 이야기 들으면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잘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뭘 하나 결정할 때마다 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머, 그랬니? 이유식을 어떻게 만들지, 아기 옷은 뭘 입힐지, 주말에 뭘 할지. 다 제가 결정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먼저 사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면 그걸 따라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정말 맛있고 감사한데 그걸 받을 때마다 나는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겠지만 저는 그제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며느리를 힘들게 했는지를요. 은희야, 듣고 보니 내 입장에선 그럴 수 있을 것 같구나.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걸 그랬어요. 그냥 참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뭘 해주셔도 다 부담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멀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제 방식대로 실패도 해보고 배워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 도움을 청할 때는 제가 정말 필요할 때 요청하고 싶어요. 그래야 어머니의 도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아직 어린아이 취급했던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제가 다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한 아이의 엄마이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었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나는 오히려 너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미처 그걸 몰랐던 것 같아.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앞으로 어머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어머니도 처음 시어머니가 되신 거잖아요. 저도 처음 며느리가 된 거고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육아 이야기도 하고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 젊었을 때 이야기도 해주고 며느리도 자기 친정 이야기를 들려줬죠.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조언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준비한 저녁 드세요. 간단하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 몇 가지 반찬들이요. 와, 맛있겠다. 한 숟가락 떠먹고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은희야, 이거 정말 맛있다. 된장찌개가 깊은 맛이 나네. 비법이 뭐야? 며느리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어머니가 전에 해주신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수찬 씨한테 어머니가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따라 해봤는데 비슷하게 나왔나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식을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할 때 자기 방식으로 배우고 싶었던 거였죠. 우리 며느리 요리 실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다음에는 은희한테 나도 배워야겠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좋은 시어머니란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를 한 명의 독립적인 어른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었어요. 저도 며느리도 서로 조금씩 노력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연락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궁금할 때마다 전화를 했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해. 소민이도 따뜻하게 입혀. 딱 이 정도로요. 답장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며느리가 바쁠 때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도 괜찮았어요. 신기한 건 제가 연락을 줄이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소민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어요. 하면서 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집 방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 하고 통보하듯이 갔다면 이제는 며느리가 어머니 이번 주 시간 되세요? 하고 먼저 초대할 때만 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꼭 물어봤어요. 뭐 필요한 거 있니? 가져갈까? 며느리가 아니요. 그냥 오세요라고 하면 정말 가벼운 선물만 혹은 어머니 과일 좀 사오세요라고 하면 그것만 정확히 사갔죠.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실 때 혹시 어머니 특제 잡채 만들어 오실 수 있으세요? 수찬 씨가 어머니 잡채가 너무 먹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제게 뭔가를 요청한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필요로 해서 부탁한 거였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듬뿍 만들어 갈게. 그날 잡채를 만들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니까 절로 콧노래가 나왔어요. 육아 조언도 방식을 바꿨습니다. 며느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물으면 그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 하지만 요즘은 방법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해봐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히려 더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아기가 밤에 자꾸 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돌잔치 준비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어머니, 요즘 육아하면서 너무 힘든데 어머니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특히 마지막 질문을 받았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했죠. 은희야, 많이 힘들지? 일하면서 아기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아. 네.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육아 때문에 눈치 보이고 집에 오면 아기 돌보느라 정신이 없고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은희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일도 하고 아기도 잘 키우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나는 전업주부였는데도 힘들었거든. 정말요? 어머니도 힘드셨어요? 당연하지. 아무도 처음부터 완벽한 엄마는 없어. 나도 많이 실수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야,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아기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야기 들어줄 수도 있어.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저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제 저를 잘해줘야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때로는 기댈 수 있는 인생 선배로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도 달라졌어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은희야,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례는 안 지내도 연휴니까 우리 집에 올래? 아니면 친정에 갈래? 아니면 너희 집에서 편하게 쉴래? 며느리가 놀란 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 의견도 중요하잖아.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명절 당일은 친정에 다녀오고 그 다음날 시댁에 가도 될까요? 그리고 어머니, 음식 준비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하자. 우리 다 같이 만들면서 이야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추석날 며느리는 약속대로 친정에 다녀온 후 다음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제가 가르쳐 주고 며느리가 요즘은 이렇게도 한대요라고 하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손주와 놀아주고 아들은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올해 추석이 제일 편했어요. 작년에는 사실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나도 알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돼요. 어머니도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저도 나중에 아기가 결혼하면 비슷하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처럼 할 거예요. 지금 어머니처럼요. 며느리를 한 명의 어른으로 존중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시어머니요.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며느리랑 사이도 좋아진 것 같고. 그쵸? 저도 많이 배웠어요.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해주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 나는 진작 알고 있었지.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제 정말 편안해졌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때로는 그냥 웃으며 수다를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럼 무슨 특별한 날이니? 비밀이에요. 그냥 오세요. 며느리의 장난스러운 문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며느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손주가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 제법 말도 잘하고 걷기도 잘하더라고요. 할미, 할아지, 어머, 우리 강아지가 문 열어주네. 할머니 왔어. 거실에 들어서니 식탁이 근사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촛불까지 켜놓고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우리 며느리가 언제 이렇게 요리 솜씨가 늘었어? 식탁에 앉으니 며느리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만들어 봤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은희야, 이거 정말 맛있다.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데?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하지만 어머니가 좋아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저희가 부른 건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안 좋은 소식일까?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 둘째 생겼어요. 뭐? 저와 시아버지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8주 됐어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러웠는데 어머니 아버님께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들 축하한다. 정말 정말 축하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에는 어머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뭐든 말해봐. 첫째 때는 제가 너무 오기를 부렸던 것 같아요. 다 혼자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애가 둘이잖아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어머니가 힘드시면 안 그러셔도 되고요. 제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 우리 며느리가 편하게 아기 키울 수 있도록.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 조언도 잘 들을게요. 제가 너무 고집부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맞아.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줄게. 내가 요청할 때만 약속할게.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이번에는 엄마한테 많이 배우고 싶대요. 첫째 때는 우리가 너무 서툴렀던 것 같아요.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우리 모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미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째 준비에 대한 이야기, 첫째 육아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간섭하는 것 같아 조금 싫었어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욕도 많이 했고요. 안다 알아. 괜찮아.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처음이셨다는 거.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셨던 거. 그냥 표현 방식이 달랐던 거.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정말 많이 변해주셨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 방식을 존중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정말 고마워. 너도 많이 참아줬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줬잖아.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덕분에 나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 우리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며느리를 딸을 안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엄마를 믿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자기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저만 바뀐 게 아니에요. 며느리도 많이 변했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위해 노력한 거죠. 그래도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대의 며느리가 원하는 시어머니. 그건 아마도 돈만 주고 연락 안 하는 시어머니가 아닐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때로는 기대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어머니, 며느리를 어린아이가 아닌 한 명의 성숙한 어른으로 대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며느리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를 무조건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배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인생 선배로 봐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 완벽한 며느리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변화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시어머니시라면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며느리시라면 시어머니의 마음도 한 번쯤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가족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조금만 용기 내서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상대방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